분주한 서울 이태원 골목길에 자리 잡은 잘 꾸며진 카페 커피드림의 문이 살짝 열리더니 허름하고 낡은 옷차림의 성민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 카페 안은 젊고 세련된 사람들로 북적였고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며 커피를 즐기고 있었지. 그런데 그 밝은 분위기 속에서 구부정한 어깨를 한 채 들어서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확 띄었어. 사람들은 조용히 속삭이기 시작했어. 저분, 여기 오신 게 맞나? 옷차림이 좀 하는 말들이 귓가에 들려왔고 그 말들은 마치 바늘처럼 성민 할아버지의 가슴을 찔렀어. 할아버지는 시선을 바닥으로 떨군 채 잔뜩 주눅든 목소리로 중얼댔어. 잘못 들어왔나? 여긴 좀 낯설구만. 하지만 줄임배를 움켜잡고 한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기에는 너무 힘들었어. 작은 동전 몇 개라도 꺼내 이곳에서 가장 싼 샌드위치라도 먹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카운터로 조심스레 걸어갔지. 그 순간 카페에 서 있던 사람들은 동시에 시선을 멈추고 할아버지를 훑어봤어. 어서 오세요 하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느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는데 카운터 뒤에서 할아버지를 본 직원의 표정은 영 내키지 않아 보였어. 그 직원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어. 무슨 주문 하시려고요? 말은 했지만 말투에 진심 어린 환영은 전혀 담겨 있지 않았지. 성민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호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며 작게 말했어. 제일 싸. 샌드위치 하나 주게.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고 찡그린 얼굴로 귀찮다는 듯한 눈빛을 보냈어. 그리고선 한숨을 쉬며 계산기에 금액을 찍었지. 주변에 있던 손님들 중 누군가는 손을 흔들며 친구에게 속삭였어. 저런 분 여기 오시면 분위기 망치는 거 아니야. 또 다른 사람은 무료 급식소가 낫지 않아 하며 대놓고 비웃었어. 그 말들이 들릴 때마다 할아버지의 어깨가 점점 더 움츠러드는 게 눈에 보였어. 그러다 카페 문이 또 한 번 열렸는데 우아하고 세련된 차림의 여성이 들어왔어. 긴 머리를 가볍게 넘기며 들어서는 그녀의 등장에 안에 있던 사람들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했어. 그녀의 이름은 미선이었고 표정에는 묘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 미선은 분위기가 어딘가 뒤틀려 있다는 걸 금세 알아차렸지. 사람들의 신경이 모두 허름한 할아버지에게 쏠려 있고 카운터의 직원도 뾰족한 말투로 할아버지를 대하고 있었으니까? 할아버지는 이미 계산대에서 쫓겨날 듯한 낯빛이었어. 바로 그때 카페 주인 민지가 나타났어. 평소 친절하기로 입소문이 자자했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할아버지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어. 민지는 냉랭한 목소리로 할아버지에게 말했어. 손님, 여기서는 그렇게 적은 돈으로 뭘 사 먹긴 좀 힘드신데요.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게.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얼굴이 벌개졌어. 손님들 중 몇은 조용히 낄낄거리거나 에휴, 왜 이러실까 하는 표정을 지었지. 어느 젊은 남자는 아휴, 진짜 민폐네. 나 같으면 안 들어오겠다라고 대놓고 말하기까지 했어. 할아버지는 주저주저했지만 결국 돌아서려고 했어. 미안하이. 여기서 떠나마. 목소리가 한없이 작았고 등은 더욱 굽어 보였지. 그 순간 미선이 카운터로 다가갔어. 접은 샌드위치. 제가 계산할게요. 음료도 하나 더 부탁드려요. 라고 말하는 미선을 본 민지는 눈을 크게 떴어. 손님,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 어르신은 하고 말리려 했지만 미선은 딱 잘라 말했어. 필요 있다, 없다를 제가 판단하겠어요. 부탁드려요. 카페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 뒤에서는 누군가 목소리를 낮춰 뭐야. 정말 저 할아버지 거 사준다고 하고 웅성댔고 또 누군가는 보기 좋다 하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어. 할아버지는 문 쪽에서 멈춰 섰어.
이미 나가려던 발걸음을 돌릴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지. 그러자 미선이 밝은 목소리로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같이 드시죠 하고 손짓을 했어. 할아버지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 낡은 옷을 입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같이 드시죠라니. 안 믿기겠지만 미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황량한 마음을 조금 녹여줬던 거야. 그렇게 미선이 사준 샌드위치를 손에 든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앉았어. 하지만 주위 손님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았어. 저러면 우리 카페 격 떨어지는 거 아냐? 라고 수군거리기도 했고, 별 이상한 일 다 보겠네 라며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어. 그때 미선이 카페 주인 민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어. 여기서는 모든 손님을 환영하는 거 아닌가요? 민지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보였어. 평소 친절하다는 평판을 깨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고, 왠지 미선 앞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듯한 표정이었거든. 하지만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할아버지가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무는데 뭔가 서글프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 표정이 역력했어. 미선이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맛있으세요. 뜨거운 음료도 시켜드릴게요. 추우실 텐데 했을 때 할아버지는 또 한 번 울컥했지.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맙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고 말했어. 그런 장면을 보고 있던 다른 손님들도 왠지 모르게 마음 한 구석이 찔리는 것 같았어. 그저 남 일처럼 무심히 바라보다가 누군가는 괜스레 머쓱해하며 고개를 돌렸고, 또 누군가는 우리 너무 지나쳤나 하고 작은 목소리로 후회도 했지. 그렇게 잠시 정적이 흐르다 민지가 갑자기 눈살을 더욱 찌푸리며 여기 가게 분위기 생각도 해줘야죠.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시잖아요. 하고 할아버지 쪽을 흘끗 쳐다보며 말했어. 할아버지는 그 말에 또 몸을 사리며 일어나려고 했고, 미선은 바로 그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민지에게 말을 걸었어. 우리 모두 실수도 하고 힘들 때도 있는 거죠. 누군가 도와줄 수 있다면 손을 내밀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이곳이 커피드림이라는 상호라면 꿈을 나누는 장소이길 기대하고 왔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했나요? 미선의 말은 부드럽지만 묵직한 울림이 있었어. 민지는 한순간 말문이 막힌 듯이 보였지. 그리고는 대답 없이 카운터 뒤로 돌아갔어. 이때부터 카페 안의 손님들도 뭔가 묘하게 기류가 바뀌는 걸 느꼈어. 누군가는 저 멋진 여성, 대단하다 하고 수군댔고, 또 누군가는 민지 사장님 오늘따라 왜 저렇게 까칠해? 평소 안 그랬는데 하며 의아해했지. 미선은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에게 다시 다가갔어.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마음 많이 상하셨죠? 그러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한숨을 쉬었어. 여긴 좀 불편하네. 그래도 자네 같은 젊은이가 있어 다행이구먼.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흐르고 사람들의 눈길이 서서히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 할 즈음, 이번에는 한중년 남성이 큰 소리로 아니, 이 가게 주인은 뭐 하나? 이런 분 쫓아내야 하는 거 아냐? 여긴 고급 카페라더니 수준 떨어지네 하고 일갈했어. 미선은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 바로 대꾸하려 했지만 할아버지가 먼저 낡은 지갑을 움켜쥐고 일어났어. 내가 나가는 게 맞겠구먼? 난 괜히 민폐만 끼치네. 하고 터벅터벅 문 쪽으로 걸어갔지. 그런데 그때 미선이 그 남성에게 여유로운 미소로 한마디 했어. 사장님, 혹시 누군가에게 배려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 모두 언젠간 약자가 될 수도 있고, 언젠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질 수 있어요. 이분은 그저 배가 고파서 잠깐 앉아 계신 것뿐인데 왜 그렇게 거슬려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남성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했고
다른 손님들도 머쓱해하며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어. 그 사이에 미선은 성민 할아버지를 붙잡았어. 할아버지, 그냥 나가시면 안 돼요. 제가 사드린 샌드위치, 함께 드시고 가세요. 너무 서운하잖아요. 할아버지는 망설였지만 이미 샌드위치를 절반쯤 먹기도 했고, 미선을 뿌리치기가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 그래서 다시 자리에 앉았지. 그런데 그 순간 카페 문이 또 열렸어. 이번엔 우아한 차림의 미선이 아니라 평범한 중년 여성이 숨가쁘게 들어왔는데 그 여인의 얼굴이 눈물 범벅이었어. 아버님, 여기 계셨어요? 하고 외치는 그 목소리에 할아버지가 놀라 고개를 들었어. 지연이, 넌 어째 여길? 알고 보니 그 여성은 할아버지의 며느리였던 지연이었어. 결혼 생활을 오래 못하고 아들 준호가 세상을 떠난 후 관계가 소원해져 서로 연락도 뜸했는데 요즘 들어 아버님이 거리에 나앉았다는 얘기를 뒤늦게 전해 듣고 여기저기 애타게 찾고 다녔다는 거야. 그 광경의 카페 안이 또다시 조용해졌어. 지연은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와 그의 손을 붙잡고 울먹였어. 아버님,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일찍 찾아뵀어야 했는데. 할아버지 역시 말없이 눈물을 훔치며 며느리의 손을 꼭 붙잡았어. 이 상황을 지켜보던 미선의 눈이 잠시 흔들렸어. 그러더니 한동안 하염없이 할아버지를 바라보다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 지연 씨, 혹시 준호 씨? 그 말을 들은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네, 제 남편이었어요. 혹시 아세요? 그러자 미선의 표정이 복잡해졌어. 준호 오빠의 옛 여자친구였어요. 이 말이 떨어지자 갑자기 할아버지가 숨을 멈춘 듯 멍하니 미선을 바라봤어. 뭐라고? 자네가? 미선이. 알고 보니 미선과 준호는 오래전 연인이었는데 준호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고 말았던 거야. 그 후로 미선은 혼자 살아가면서도 준호를 잊지 못했고 오래전 추억을 간직한 채 지내오다가 이렇게 우연히 할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지.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카페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어. 모두가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하며 믿기 어려운 표정을 지었지. 지연은 충격과 놀라움에 말문이 막힌 듯했고 할아버지는 떨어뜨린 모자를 주워 들면서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 미선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 옛날에 준호 오빠가 첫 월급 받은 날 아버님께 시계를 선물했다고 들었어요. 그 시계 혹시 지금도 가지고 계신가요? 할아버지는 주머니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시계를 조심스럽게 꺼냈어. 이 시계 말인가? 준호가 마지막으로 건네준. 그 순간 미선이 주저앉듯 할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었어.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준호 오빠가 이 시계 사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버님께 꼭 드리고 싶다고 자랑했던 게 아직도 생생해요 하고 말했지? 할아버지는 아이고, 우리 준호가 하고 혼잣말을 하며 눈에서 뜨거운 눈물을 쏟았어. 이 광경을 지켜보던 주변 손님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어. 아까까지만 해도 이상한 할아버지라며 밀어내려 했는데 이젠 그 사연을 듣고 나니 다들 마음이 아팠던 거야. 평소 냉담하던 몇몇 사람들도 겸연쩍은 얼굴로 먼 곳을 바라보거나 종이장 같은 휴지로 눈가를 훔쳤어. 그때 지연이 울음을 그치며 차분한 목소리로 할아버지에게 말했어. 아버님, 집에 같이 가요. 이제 혼자 힘들게 지내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다시 마음을 추스를 준비가 됐고 아이들 지연에게 다른 자녀가 있다는 설정일 수도 있지를 생각하니 아버님과 함께 지내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어. 나는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었어. 너희한테 짐만 되는 건 아닐까? 그런데 지연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짐이라뇨. 우리 가족이잖아요. 준호 떠난 뒤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제는 우리도 힘을 합쳐야 해요 하고 다독였어. 미선도 거들었지. 맞아요. 할아버지. 이렇게 그냥 보내드릴 수 없어요? 저도 함께 도울게요. 준호 오빠와의 인연이 저를 할아버지께로 이끌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조금씩 희망의 빛이 번지는 것 같았어.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 아까까지만 해도 매몰차게 굴었던 자신의 태도가 부끄러웠는지 고개를 숙이고 작게 말했어. 정말 죄송해요. 오늘 제가 많이 예민했나 봐요. 저도 모르게 손님들에게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건데. 할아버지는 작게 웃으며 괜찮네. 나도 여태 사람들에게 고운 대접 못 받았으니 그러려니 하네 하고 말했어. 민지는 아니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제가 커피랑 샌드위치 더 대접해드려도 될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지. 할아버지는 잠깐 망설였다가 미선과 지연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 그러자 민지는 얼른 주방으로 달려가서 갓 구운 빵과 따뜻한 커피를 준비했어. 그 음식을 앞에 놓고 세 사람 할아버지, 미선, 지연은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어. 식사를 마치고 지연은 할아버지께 다시 같이 집으로 가시자고 권유했어. 이번에는 할아버지도 아까처럼 주저하지 않았지. 그래, 이제 집으로 가야지. 늙은 내가 더 이상 갈 곳도 없는데. 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어. 그런데 미선이 갑자기 혹시 괜찮으시면 저도 따라가서 댁에 인사드리고 싶어요. 준호 오빠가 살았던 집, 한 번은 가보고 싶었거든요. 하고 말했어. 할아버지와 지연은 잠시 서로를 본 뒤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 그럼 같이 가도 좋지. 그렇게 셋은 카페를 나서기 전 민지가 뒤에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또 오시면 제가 제대로 모실게요 하며 배웅했어. 카페 안에 남은 손님들은 그들을 바라보며 모두가 말없이 묘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어. 마치 짧은 드라마 한 편을 본 것 같은 기분이었겠지. 누군가는 반성했고, 누군가는 묘한 뭉클함을 느꼈고, 또 누군가는 저 사람이 예전의 나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을 거야. 시간이 흐르고 할아버지는 지연이 사는 곳에서 지내게 됐어. 중간중간 미선도 자주 찾아와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할아버지가 세상에 대한 믿음을 조금씩 회복하도록 도왔어. 어느 날 저녁, 지연의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셋이 대화를 나누었어. 아버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하고 지연이 물었지. 할아버지는 밝은 목소리로 전보다는 한결 나아. 너희가 이렇게 챙겨주니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같구먼 하고 대답했어. 미선은 환하게 웃으며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도와드릴게요. 아버님 경험이 많으시니까 노인들을 위한 자원봉사 같은 것도 해보시면 어떨까요? 하고 제안했어. 할아버지는 처음엔 나 같은 늙은이가 뭘 하고 손사래를 쳤지만 미선과 지연이 연신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설득하자 결국엔 그럼 한번 해볼까 하고 수긍했어. 이 작은 결심이지만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어. 며칠 후 미선이 다니는 회사에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며 할아버지에게 자문을 구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 미선이 전화를 끊고 기쁜 얼굴로 말했지. 아버님, 회사에서 아버님 도움을 받겠다고 해요. 노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어르신들의 입장을 잘 아시는 분이 필요하다고요.
그 얘기에 할아버지는 감격한 듯 내가 필요하다고 하고 눈을 동그랗게 떴어. 지연도 박수까지 치며 좋은 일이네요. 아버님, 정말 잘 해내실 거예요. 요즘 얼마나 주변을 챙기시는지 노인정에서도 말벗 해드린다고 인기가 많으시잖아요. 하고 거들었어.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오늘도 노인정에서 다른 어르신들이랑 말 나눴는데 다들 외로워하시더라고. 나도 거리에 있던 때가 생각나서 조금이나마 공감해 줄 수 있었네? 하고 말했어. 그 말을 듣는 미선과 지연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번졌지. 그렇게 서로를 응원하며 지내던 어느 날, 셋은 함께 준호의 묘소를 찾았어.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묘하게 따스했어. 할아버지는 낡은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준호의 묘 앞에 섰어. 준호야, 나 이제야 네가 했던 말을 조금씩 이해하는 것 같다. 세상은 여전히 살만하구나. 지연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묘비를 닦으며 말했어. 여보, 우리 많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아볼게요. 아버님도 모시고 미선 씨랑도 종종 만나면서 당신이 바라던 가족다운 모습을 만들 거야. 미선은 준비해온 작은 꽃다발을 묘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 오빠, 언젠가 꼭 다시 보자고 했었는데 이렇게나마 할아버지와 다시 이어졌어. 이게 운명인지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덕분에 할아버지와 지연 씨 그리고 나 모두가 새롭게 살 용기를 얻게 됐어. 바람이 살짝 불어와 세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 눈가에 맺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슬픔만 가득한 눈물이 아니라 어디엔가 희망과 감사가 섞인 눈물이었어. 할아버지는 묘 앞에 손을 올리고 작게 중얼댔어. 준호야, 미안하고 그리고 정말 보고 싶구나. 지연은 할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살포시 얹고 미선은 반대편에서 할아버지의 팔을 감싸 안았어. 그들은 서로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었어. 우리 이렇게라도 함께하니 다행이다. 며칠 뒤 할아버지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어. 미선이 근무하는 회사의 동료들은 할아버지의 진솔한 얘기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고 할아버지도 잃었던 생기를 조금씩 찾아갔지. 지연은 가정에 충실하면서도 할아버지 곁을 든든하게 지켜줬어. 그러다 한강공원 벤치에 셋이 앉아있던 어느 오후 지연이 문득 물었어. 아버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정말 편하신지 궁금해요. 혹시 저희랑 사는 게 불편하진 않으세요? 할아버지는 주변 풍경을 잠시 바라보다가 잔잔한 미소로 대답했지. 예전에 길바닥을 떠돌 때 난 아들 잃고 며느리한테까지 미안해 고개 못 들었어. 근데 이젠 하루하루가 소중하다. 너희랑 지내면서 내가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네? 미선이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 손등을 살짝 감싸 주었어. 저도 할아버지 보면서 많이 배워요. 인간이란 마음만 열면 언제든 새 출발이 가능하다는 거려. 예전에 저라면 이렇게 누군가와 깊은 인연으로 이어질 거라 상상도 못했는데 준호 오빠가 우리를 이어준 것 같아요. 지연은 둘을 번갈아 보며 기분 좋게 웃었어. 그러게요. 이렇게 셋이 모여 앉아 웃고 있다는 게 정말 꿈만 같아요. 준호도 하늘에서 흐뭇해하고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시계를 다시 한번 쳐다봤어. 오래되고 찌그러진 부분도 있지만 그 시계는 아직도 멈추지 않고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어. 그래, 시간은 흐르는 거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라더니? 정말 그런가 보네. 그날 이후로도 할아버지는 부지런히 노인정과 복지관을 오가며 다른 어르신들에게 본인이 겪었던 이야기를 나누었어. 처음엔 다들 어차피 거리 생활하시던 분이라며 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할아버지의 진정성과 따뜻함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 저도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세상을 포기하려 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어요. 할아버지는 강연 비슷하게 사람들 앞에서 조곤조곤 얘기하곤 했어. 그 말을 듣는 어르신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젊은 자원봉사자들도 가슴이 울컥해서 나도 저 할아버지처럼 누군가에게 힘이 돼줄 수 있겠구나 하고 깨달음을 얻었어.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이 찾아왔어. 지연은 집거실에서 미선과 함께 찻잔을 앞에 두고 요즘 아버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친구분들도 생기시고 자원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하고 웃으며 말했어. 미선도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어. 맞아요. 처음 만났을 땐 어깨가 완전 처져 있었는데 이젠 얼굴도 밝아지고 힘도 넘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둘은 문득 준호를 이야기하게 됐어. 지연은 살짝 미안한 표정으로 사실 준호가 떠난 이후로 아버님과 사이가 틀어지고부터는 다 포기했었어요. 근데 그동안 아버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조차 못했네요. 미선은 지연의 손을 꼭 잡으며 누가 그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었겠어요. 저도 준호 오빠 잃고 그저 힘들었지.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어요. 하고 말했어. 그러면서도 미선은 살며시 미소를 지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만나서 서로를 도울 수 있게 된 걸 보면 준호 오빠가 우리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 아닐까 해요. 지연도 눈가가 촉촉해지며 맞아요. 오빠가 우릴 이어준 것 같아요. 하고 대답했지. 시간은 흐르고 어느 날은 세 사람이 다시 준호의 묘소를 찾았어.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가을 끝자락이었는데 이번엔 예전처럼 눈물바다가 되진 않았어. 대신 차분하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지. 할아버지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준호야, 나 잘 지내고 있다. 내 며느리랑 내 옛 여자친구라. 이렇게 가족이 돼서 말이야. 참 희한하지 하고 작은 미소를 지었어. 지연은 꽃다발을 놓고 조용히 기도하듯 눈을 감았어. 미선도 살포시 손을 모으며 오빠, 걱정 말아요. 아버님이랑 지연 씨랑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신 예전처럼 외롭게 살아가진 않을 거예요. 하고 속삭였어. 그 모습을 본 할아버지는 코끝이 시큰해지면서도 한편으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고마웠어. 그리고는 세 사람이 함께 돌아서는 길. 붉게 물든 저녁로를 바라보며 지연이 말을 꺼냈어. 아버님, 우리 이제 슬슬 추워지기 전에 건강검진도 받으러 가야 해요. 내일 병원 예약해놨어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그럼, 그래야지. 나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건강 챙겨야지 하고 대답했지. 셋은 그렇게 식구처럼 서로를 챙기며 걸어갔어. 쌀쌀해진 바람에도 그들의 마음만큼은 따뜻했어.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 힘들 때 내밀어주는 손길 하나가 사람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그들은 절실히 깨닫고 있었거든. 카페 커피드림에서 벌어진 작은 소동과 우연 같지만 운명 같은 재회.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 할아버지와 지연, 미선은 모두에게 소중한 두 번째 기회를 얻었어.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아 서로를 조금씩 치유해가며 삶을 다시 일으켰지. 이 이야기를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 깨달았을 거야. 한 번의 친절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또 누군가의 과거 사연이 내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겐 전부일 수 있음을.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사랑이 사람을 살린다는 진실을 말이야. 그 후 카페 커피드림도 변했어. 민지는 예전처럼 매섭게 굴지 않았고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이벤트를 열기도 했어. 어느 날에는 커피를 무료로 나눠주는 시간을 마련하고 지역 복지관과 협력해 공존의 날 같은 행사를 진행했지.
사람들은 그 카페 사장님, 마음씨가 참 좋아졌더라 하고 입을 모았어. 세월이 흘러 할아버지도 나이가 점점 더 들었지만 얼굴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빛이 감돌았어. 예전에 이 시계를 볼 때마다 준호 생각에 울곤 했는데 이제는 미선이랑 지연이랑 함께 웃을 수 있어. 준호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으리라 믿는다 하고 말하며 주름진 손으로 시계를 쓰다듬었지. 미선과 지연은 그런 할아버지를 곁에서 든든하게 바라봤어. 아버님 덕분에 우리도 많이 배워요. 인생은 한 번 망가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설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려 하고 서로 웃으며 말했어. 그리고 그 웃음 뒤에는 반드시 준호라는 존재가 있었어. 준호가 남기고 간 시계, 그리고 준호가 남긴 추억은 이 세 사람을 새롭게 엮는 실이 되었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사랑과 희망을 발견하게 해준 다리가 되어준 셈이었어. 어느 날, 미선이 지연의 집에서 설거지를 도우며 이렇게 말했어. 솔직히, 그날 이태원 카페에서 아버님을 뵙지 못했다면 우린 영영 만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 내가 조금만 일찍 움직였어도, 아니면 민지 사장님이 아버님을 바로 쫓아내셨다면? 정말 아슬아슬했던 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둘은 동시에 웃었어. 그래도 다행이야. 응, 정말 다행이야. 맞아. 정말 다행인 거야. 작은 선택 하나,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 인생을 바꿀 수 있음을 우리는 자주 잊고 살지. 그리하여 그날 이후로 성민 할아버지와 미선, 그리고 지연은 서로에게 마음의 귀를 기울이며 살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 우리도 누군가에겐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어 라고 굳게 믿었으니까. 이야기의 끝자락에서 그들은 여전히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어. 비록 세상은 완벽하지 않고 가끔은 거칠고 차갑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람을 믿고 돕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이 작지만 뜨거운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전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성민 할아버지를 외면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지? 그것이 준호가 하늘에서 바라며 미소 짓는 이유이기도 할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복잡해. 그러나 한 번의 배려, 한 번의 친절이 때론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해. 이 작은 기적이 또 다른 희망을 낳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테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오늘 이 이야기를 가슴속에 품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다음에 길을 가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았을 때 조금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가가 손을 내밀 수 있을 거야. 그게 이 이야기에서 전하고 싶은 가장 큰 선물이니까. 이렇게 세 사람의 이야기는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평범하지 않은 기적이 되어 우리 곁에 남았어. 그리고 그 기적은 계속 이어질 거야. 언젠가 우리도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는 순간을 맞이한다면 바로 이 일을 떠올리며 주저없이 손을 내밀게 되길 바라. 삶이란 예상치 못한 순간들로 가득하지만 때론 그 예상치 못한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 카페 커피드림에서 벌어진 작은 만남처럼 말이야. 그 만남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 다시금 따뜻한 바람을 일으킬 거라 믿어. 끝이 아닌 듯한 끝, 그건 곧 또 다른 시작이야. 미선, 지연, 그리고 성민 할아버지가 삶의 자리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걸어가는 모습이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기적을 전하고 있기를. 그리고 그 기적은 곧 다음 사람에게로 이어질 거야. 함께 살아가는 세상, 한 번의 따스한 손길이 많은 걸 바꿀 수 있어. 세 사람의 여정이 그걸 보여줬으니 이걸 읽는 우리도 이제 조금은 더 망설임 없이 다가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커피드림에서 시작된 작은 파동이 결국 큰 물결이 되어 할아버지와 미선, 지연은 물론이고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살며시 변화시키고 있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모두가 마음 한편에 따뜻함을 간직하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누구나 바라는 사랑과 믿음의 형태가 아닐까 해. 오늘 하루, 나도 그 이야기를 떠올리며 혹시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망설이지 않을 거야. 그 작은 결정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킬지 이미 우리는 지켜봤으니까.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운이 남듯 이 이야기도 마음에 오래 남았으면 좋겠어.